지난 시간까지 풍수의 기본 음양오행과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산을 진행하고 있는 간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진행하기 전에 그 기본적인 위치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운들이 많이 틀려진다고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밀폐된 공간, 예를 들어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심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좁은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자리가 각자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과연 어느 자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그 사람의 어떤 성격들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인 기질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갖고 A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바로 욕망을 바로바로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주로 A를 많이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표현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주로 A번을 많이 선택을 한다 하고요. 그 섹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질들이 있다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B를 선택하신 분들은 입구에 가까운 쪽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불만을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사람들이 B번을 많이 선택을 하고요. 주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B번 선택을 또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 생활에서도 스트레스가 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B번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C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로 욕구도 좀 적고 부드러운 스타일의 사람들이 주로 C번을 많이 선택을 한답니다. 그다음 주로 사는 거에 또는 일이라든지 취미의 보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C번을 선택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D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위치가 주로 그 엘리베이터 걸 바로 뒤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바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찬스에 강한 사람들이 주로 D번을 많이 선택하고요. 욕구 불만도 좀 높고 또는 그 욕구 불만을 바로 발산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D번을 많이 선택한답니다. 혹시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입구 가운데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2번 선택을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태미너라든지 기력이라든지 또는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2번 선택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욕구 불만도 적당히 발산하고 적당히 다 해소하는 사람들이 주로 2번 선택을 또 많이 한다. 마지막으로 F번을 선택하는 이게 구석에 있는 F번을 선택하는 분들은 주로 마음속에는 뭐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많은데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또는 그 스릴이라든지 또는 몸은 기대는 하고 있는데 다른 제약 조건들이 따르기 때문에 제대로 행동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석진 F번 자리를 또 많이 선택한다는 그런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본격적인 산에 관련된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진행은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산맥과 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별자리의 힘을 빌려갖고 나타나는 오성론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의 마지막에 해당된다는 명당과 혈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혈이 아닌 일반적인 땅에 과연 매장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기가몽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어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는 동기가몽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이 산맥과 결혈에 관련된 것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 산, 처음 출발하는 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산이 진행되는 거라든지 또는 중간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있는 산을 대체적으로 쭉 살펴보는 것들을 간용법이라고 한번 용에서 살펴봤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결혈되어 있는 즉 명당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까지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는 산이 처음 출발했는 거에서 산이 진행을 해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은 주로 가운데 있는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맥이라든지 이런 기운으로 산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결혈되어 있는 자리에 가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뒤쪽에서 촬영했는 장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좋은 자리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정해졌는 좋은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좌측령이라든지 또는 우백호가 감싸고 있는 안에 넓은 땅, 발걸 명자에 집당자를 썼다는 명당이라는 터가 있고 그 뒤쪽에 이 결혈되는 혈자리라고 하는 자리들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의 주 내용은 지금 산이 출발해갖고 이렇게 혈이 결혈되는 데까지를 주로 살피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흙하고는 전혀 틀린 아주 밝은 또는 윤기를 머금고 있는 일반 풍수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색토 내지는 비석비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 좋은 그 결혈됐다는 자리에서 뒤쪽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모산 또는 어버이에 해당되는 산이 이렇게 바로 쳐다보고 있는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면 아주 좋은 자리가 잘 형성됐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산이라는 거는 처음에 출발하면 산만 음만 혼자 출발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옆에 양이라는 물을 같이 동반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풍수 용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수 동로라든지 또는 음양동행이란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물과 산이 서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많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음양이 상비하니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때 이 열매를 맺은 걸 가지고 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갖고 과실나무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산에서는 산에 어떤 혈이 맺혔는 이걸 가지고 산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산은 처음 출발하면 바로 그 자리에 좋은 자리를 맺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백리라든지 또는 천리를 한참 진행하는 후에 좋은 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만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대명당이라든지 또는 큰 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과 얼마 안 가고 수십리 내지는 뭐 십리 안팎으로 진행을 많이 못하고 하게 되면 작은 이런 촌락이 형성된다든지 아니면 작은 자리들이 형성된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진행하는 거는 그냥 무작정 변화를 갖고 오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음양오에서 살펴보셨는 것처럼 5가지 별의 기운을 빌어 갖고 5가지 형태로 출발하면서 점차적으로 9개 구성론에 따라서 9개의 다양한 형태로 산이 진행하고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산이 진행하면서 좋은 자리를 맺기 위해서는 맺고자 하고자 하는 근처에 가면 훨씬 다른 데보다는 눈에 띄는 그런 높게 솟아난다든지 또는 다른 산에 비해서는 수려하다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보기보다는 훨씬 더 그 아름다운 이런 산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불과 10리 내지는 100리 안에서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만들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산맥이 진행을 하면서 결을 기본적인 원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좋은 자리를 형성하게 되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는 것처럼 응성이라는 그런 그 용어에서 살펴보셨는 것처럼 소조산하고 혈자리하고 서로 기운이 교감하게 되면
비로소 좋은 자리가 잘 형성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